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대 분리의 목적이 필요하다. 지금 보유세가 부담이 몇 천만 원씩 되는 쪽은, 그런 부부들은 세대는 방법이 없잖아요. 보유세 내가 이거를 팔려고 해도 팔지도, 내놨는데 팔지도 못하고 그런다 해가지고 보유하자니 너무 부담이 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팔지가 안 되면 이제 그러면 세대 분리라도 해야 되잖아요. 세대 분리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당신하고 나하고 결국 이혼밖에 없다, 답이. 그러니까 이혼하자 라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요. 이것 봐라 하면서 세금 안 내려고 이혼하네 라고 하면은 그걸 보고 이제 위장이혼이라고 하잖아요. 위장이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세금 안 내려고 해? 좋아, 그러면 우리도 위장이혼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법원 판례는요, 위장이혼이라는 것이 그거 아니다, 이게 무효가 아니다, 국세청이 이제 위장이혼이니까 이건 뭐 전혀 인정을 할 이유가 없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대 분리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혼도 위장이혼도 이혼이다, 이혼하려고 의사 자체는 맞다,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분리가 맞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과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법에다가 1세대 개념에다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1세대에 포함시켜 버리겠다, 이거. 위장이혼은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한데, 이혼을 하더라 가지고 해가지고 실제로 사실혼의 관계여도 실질적으로 이장의 의미로 이렇게 한 그 사실혼 배우자도 우리가 포함시켜 버리겠다, 세대로 라는 식으로 이제 강공 드라이브를 한 거죠. 이제 세법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권한은 그거죠. 세법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유리하게, 과세하기 좋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위장위원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위장인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적출을 해야 되잖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라고 이렇게 보니까, 신용카드 쓴 거 내역들 있잖아. 신용카드 내역. 그리고 신용카드하고 같이 연계되는 후불 교통카드 이런 내역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AI가 이 부분을 이제 점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뚜뚜뚜뚜 해보니까, 아니 이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각자 사는 집이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이고 이렇게 제주다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주소지는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전에 살던 집에서 똑같이 카드 내역이 나오고 있다, 카드 소비 내역이. 그러면 이거는 위장위정이라는 걸 금방 누구나가 100%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법원으로 이렇게 제출하면, 이 자료를 제출하면 맞네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대 분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함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나는 이제 별거를 한다, 진짜로 따로 살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제 뭐 남편이 부정을 바람을 피웠거나 그런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아니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다른 트러블이 없는데, 이 재산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리고 실제로 별거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장이혼이라 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진짜로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진짜로 이제 마음이 진짜로 이혼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따로 살만도 하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심의 의사표시는, 실제로 말은 위장이고 우리가 잠깐에 헤어졌다가 나중에 결합합시다 라고 할지는 몰라도, 내 마음의 구석 한 깊은 데는 이제 딴 사람하고 내가 좀 살아보고 싶다 라는 의미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사랑의 로망이라는 그 아름다움을 한번 추구해보고 싶고, 내가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 인연을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런 이제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랑은 참 허구라고 그래요. 허구라는 게, 이 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념은 형이상학적 관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잡히는 것이 아니죠.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이라는 거는 잡히잖아요. 돈으로 이렇게 직접 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형이하학적, 예? 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몸은 내가 꼬집으면 꼬집히잖아요. 아프고. 그런데 이거는 관념은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겁니다. 만들어낸 개념이니까 애당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랑, 정의, 이런 게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존재하는 것처럼 이게 영원하다 생각한 그 자체가 자기가 그 생각에 스스로가 속은 거다 이거죠. 상대가 나를 속인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속은 거예요. 사랑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자기가 속은 거다, 착각한 거다 이거죠. 정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이다 이거예요. 정의가 존재한다는 생각. 정의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면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이거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만들어낸 개념에 스스로 왜 착각을 하느냐. 착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가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지만 다리는 땅바닥에 짚고 있어야 되잖아. 머리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 땅바닥에 이렇게 짚고 있어야 머리가 이렇게 하늘을 향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사랑만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되지가 않아요. 집안이 다 반대되고 조건이 성숙이 안 되고 조건이 다 틀리는데, 게다가 또 재력도 있어야 되고 미녀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그 집안이 또 좋아야 되고 그리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게다가 또 사주까지 좋아야 된다. 그렇게 조건을 다 따져가지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본인들 당사자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는 사랑만 하면 돼 라고 해가지고 결혼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사랑만 하면 결혼이 되냐?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로미오가 줄리엣이 결국은 뭐를 택해요? 결국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착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결말은 죽음이다 이겁니다. 불행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거에 속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러고 연인들도 그러고 남녀들도 그러고 이런 거에 속으면은 결국은 불행이 된다 이겁니다. 불행. 정치인한테 정의 이런 걸로 속으면은 국민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불행해지고, 연인들한테 상대방한테 사랑이라는 거에 속으면은 불행해진다 이겁니다. 사랑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랑은 조건인데, 사람이라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조건이라는 게 이 사랑에 내재돼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 나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 이거는요, 내가 당신이 재력이 있어 보여.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재력하고 내가 이렇게 조건을 맞추고 싶어. 당신의 재력이 탐이나 이런 거죠. 이런 게, 내가 결혼하면 당신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봐.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조건을 존재하지 않고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딱 떠나가지고 당신의 미모라든지 재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주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내가 당신을 진짜로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잘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욕망이라는 게, 애기가 이제 업이라고, 무의식의 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욕망의
마그마가, 본능의 마그마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잘 유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조건에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잘 유인을 해요. 잘 유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은 이 조건을 너무너무 잘 유인을 해. 왜? 사람의 그 조건을 너무 잘 간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서로가 일희일비하고, 감정의 동물인데 누가 나한테, 내가 기분이 상하는데 상하게끔 하면서 서로가 부딪히고 그렇게 되는데, 부딪히지 않고 뭐든지 위해주고 잘해주고, 그냥 이렇게 큰 바닷물처럼 탁 이렇게 감싸주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요.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 도인도 그렇게 못한다 이거. 도인은요, 도인과 중생이 뭐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화날 때 다 같이 화내요. 그런데 도인은 단지 그거를 내 마음에다 담고 있지를 않아. 그런데 중생은 그 마음을, 그 화낸 마음을 담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보복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차이가 틀릴 뿐이에요. 그런데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않고, 기분 나빠할 때 기분 나빠해야 되는데 기분 안 나빠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기꾼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할 사람은 사기꾼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빠져들어가요. 상대방한테 빠져들어가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영국의 문인인가요? 뭐 글을 내서 보니까 자꾸 그렇게 사기꾼한테 당했대요. 당하니까 그 여인의 친구가, 너는 왜 그렇게 자꾸 사기꾼한테 당하니? 사랑을 한다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래. 나는 계속 그래도 사랑에 계속 도전해 보고 싶어. 그래요. 사랑이라는 걸 나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그냥 집념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장이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장이혼이 실제로 이제 진짜로 이혼으로 가든지 간에, 이거는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위반이 된다. 체납처분 면탈죄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체납처분 면탈죄로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사행의 취소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취소 소송을 제기를 당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거는 사행이다 라고 해버리면 취소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쪽에다 원상복구해라 하면서 이제 압류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국세청 압류가 들어간 게 사행이다 이거죠. 이거는 체납처분 면탈죄는 세금 안 내려고 일부러 이혼했다든지, 세금을 덜 내려고 이혼을 했다. 그러니까 포탈의 목적을 했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세금 안 내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이제 엄포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체납처분 면탈죄 기소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나게 올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위장 우리가 잠깐 세대 분리합시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진짜 이혼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일단 떨어져 살아보면은 편하거든요. 일단은 남자는 떨어지면은 힘드는데 여자는 떨어지면은 떨어져서 살면 좋죠. 왜냐하면 밥 안 차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국세청에서 있을 때 했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부가 있고 모가 있고, 그러면서 부가 이제 재산가인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처분하는 그 돈을 이렇게 이제 자식한테 이렇게 돌려놓는데, 이쪽에는 자식이고 이쪽에 이제 첩이 있어가지고, 중원에 첩이 있어가지고 이쪽에도 이복 형제가 있는 거예요. 이복 형제가 있으니까 이 자식이 어머니를 꼬셔가지고, 어머니 결국은 상속이 되면은 이복 형제들이 또 가져갑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바람 피워가지고 자식까지 놔뒀으니까
성질 나고 밉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재산 간다는 거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려놨죠. 그러면 야야야 이거 나중에 이게 그 니한테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이쪽에 이제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 명의로 이렇게 계속 돈을 돌려놔요. 돌려놓고 어머니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명의로 만들고 그 통장하고 도장을 어머니가 관리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어머니가 이제 거동이 불편한데 어떻게 은행 일을 봐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은행원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출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하다 보니까 모든 돈을 자기 명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한테 하면은 나중에 이 이북 형제가 나중에 일본 소송 들어와 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돈 넘어간 거를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내하고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고 이 아내는 또 이제 어디다 하냐면 어머니한테 동생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장이혼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모든 상속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 아들이 돈 이제 나한테 다시 보내라고 했는데 아내가 아이 그거 진짜로 나한테 이혼해가지고 당신이 준 거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 딴 말 해버린 거 그래가지고 머리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이제 소송을 연락이 하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찾아온 게 일부밖에 못 찾아온 거야. 실제로 이혼해서 아내는 아유 실제로 우리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는 이장이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나는 실제로 당신하고 진짜 살았던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 지긋지긋해서. 나는 아니야. 나 이혼을, 진짜 이혼의 목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혼의 목적으로 도장 찍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밖에 못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혼의 문제 가지고도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또 이제 이런 이혼의 문제 가지고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그 사례를 한번 겪어본 납세자의 심정에서 제가 글을 적어본 게 있는데 나중에 그걸 한번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시고요. 항시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열심히 이 순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